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내용은 2026년도 비트코인 형태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과연 좋을지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 앞서서 환율과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려면 이제 환율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환율 포인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영향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형태인데요. 25년도 9월 말 현재 시점으로 해외 투자 규모 비중에 한해서 환해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고요. 해외 투자 자산의 10% 정도를 하고 필요시 5%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최대 허용 한도가 나오겠죠. 대충 한 10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자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붕괴가 됐던 이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연말에 개입이 아니고 정산하는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한국의 여러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서 좀 대응하기가 수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많이 적용을 해서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번 시점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민연금 자체에서 대략 한 7조 원 정도를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추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이제 부양책 부분도 내놓았죠. 그래서 아마 이 자금은 코스닥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이런 이제 우려적인 추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자, 해외 투자 자산의 10%라고 했어요. 그러면 대충 이거 보면 80조 원 정도가 되겠죠. 거의 필요시 5%라고 했으니까 대략 100조 원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얘 환율을 한번 내릴 때 마다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승수로 들어가게 됩니다.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. 찍어 누를 때마다 그만큼 계속 환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바뀌고 이제 장이 또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다시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여기에 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. 그리고 또한 1년에 매번 미국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게 30조 원 정도씩 매번 있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여기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최대값으로 놓았던 거지 이걸 다 자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게 크리티컬이 뭐가 있냐면 자 26년도 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 1,300원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환율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일단 미국 금리가 두 번 인하를 했었을 경우에는 대충 1380원대까지는 저는 보고 있어요.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했다. 그러면 계속 1400원대에서 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직업적 관점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. 직장 상사한테 안 온 날 정도에 있는 그 중간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목표 값은 1,500원하고 1,480원은 되지 않는 형태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목표인 거지,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1,300원을 찍기 위해서 이 돈을 살포를 했었을 때에 따른 부작용은 뭐가 있냐면요.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26년도에 따른 수익률 추이가 개작살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 또 선거 시즌도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화살은 분명히 그렇게 작용을 했던 쪽에서 또 엄청난 후폭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막말로 1,300원대까지 찍어 누르게 되면요, 해외 자산의 환차익 부분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동시에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
그렇기에 엄밀히 따지면 이 중간값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대략 1400원 깨지면 곧바로 환전하는 게 제일 나이스하고,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는 1400원 초반대에서 대부분 환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왜 이제 이 환전 이야기를 했냐면,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이 뭐가 있을까요? 당연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비토가 있겠죠. 예, 비토가 있고, 그다음에 BITU가 있습니다. 이제 프로셰어즈에서 나왔던 인데, 왜 이런 거를 왜 추천을 하냐면, 이제 비트코인 1배에 따른 수익성 부분을 줄 수 있는 게 코인의 상승분 추이로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내가 26년도 전략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이번 시장은 좀 애매모호할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비토로 가는 게 맞고, 여기서 조금 더 수익성을 좀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BITU 부분, 그리고 쪽으로 가는 게 맞다. 근데 이걸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쓰시는 게 맞다. 극단적으로 하나가 뭐가 맞다,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흔히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, 자, 비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연평균 대충 올려서 50% 정도를 손해를 봤다라고 가정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토가 50%를 빼고도 수익성이 나왔어요. 그러면 실제 25년도 기반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상품을 통틀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유일하게 수익이 나왔던 건 딱 두 가지 상품밖에 없습니다. 비트코인의 숏 상품하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비토 배당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상품 빼놓고서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6년도가 되게 좀 지루한 형태로 갈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배당을 받아 먹는 형태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는다.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비토와 BITU의 이제 상승 괴리율 추이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인데,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볼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어느 정도 수익률을 둘 다 발라 먹을 수는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둘 다 수익도 나고 배당도 좀 둘 다 아주 고품격으로 둘 다 해먹고 싶다라고 하는데,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생각을 해보세요. 모든 상품은 다 좋을 수가 없고,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퍼포먼스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토탈 리턴 추이에서도 비토가 여전히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, BITU가 좀 더 마이너스한 형태를 볼 수가 있지만, BITU의 전략은 내가 얼마나 더 싸게 적절한 시점에서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1년마다 있는 그 비용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비용을 녹이면서 상승분을 다 해도 수익비가 나이스하게 개선이 된다라는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대신 이제 비토의 단점도 있는데요. 뭐냐면 이제 여기서 건보료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 정도. 그리고 또한 이제 배당금 세팅을 이미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토를 하나만 세팅을 해도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. 그래서 약간 이런 점만 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상품을 어떤 형태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DAT 기업의 뭐 대표적인 뭐 MSTU를 만약에 썼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예 성과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경향성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26년도 때 자기의 입맛대로 이제 세팅을 하되 이제 명확하게 그 상품에 따른 이해도를 갖추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, 지금의 또 환율에 따른 어느 정도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좀 지혜롭게
사용을 하시면서 쓰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이제 여기서 대부분 이야기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세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. 세금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. 이제 26년도 지나가면 27년도 1월 1일 기준점으로 이제 기타 소득세 22%를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 해외 거래소 부분과 결탁이 다 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자산 부분을 만약에 은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지갑을 빼놓고서는 이제 대부분 다 추적 관찰이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익을 더 내고 세금을 같이 내는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금의 또 다른 역기능만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. 돈을 벌었잖아요. 그러면 그 벌었던 부분에 따라서 국가에 기록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 기록이 남아져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딴지를 걸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게 와닿지 않겠죠. 자, 큰 자동차를 사든지 큰 비싼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뭐 세무조사 아니면 뭐 기타적으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서류적인 측면이나 귀찮게 해서 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것만 해도 시간 낭비, 스트레스 같이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로지 꼭 세금이 꼭 역기능 추이보다 순기능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외국환 거래법 부분에 과태료 문제성도 생기게 되는데요. 뭐 유학 경비비 이제 환전할 때 좀 많이 나가니까 이제 코인으로 송금을 하다가도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다. 그리고 또한 코인 발행사가 주는 에어드랍 부분에 있었을 때 아직도 논쟁과 이제 정리가 안 되어져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요거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기타 소득세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아마 5월 달에 종소세 신고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. 왜 기타 소득세에 머물고 있냐면요.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귀찮다, 이거 계산하기 어렵다, 그리고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기타 소득세로 아마 한 방에 퉁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또한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자산의 일부분이지만 해외 자산에 있는 특정 상품 부분하고 그냥 유사시 판단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양도세 부분하고 이제 비율을 좀 이제 비등하게 맞춰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수익을 2026년도 때는 이제 좀 새해 복도 많이 받고 돈도 잘 벌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